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황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이죠. 맨날 용서하지 않는데 누구냐? 그 대상은 바로 빛과 물질의 이중성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이 빛이라는 게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회절과 간섭 이런 것들이 다 파동의 성질이고, 그러한 빛을 가지고 실험해 봤을 때 회절과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빛은 파동이었다. 특히 어떤 파동?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전자기파였다. 전기와 자기장이 서로 교란하면서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였다는 걸 확인했는데, 광전 효과라는 거는 이거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파동과 입자는요, 이 파동과 입자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완전 서로 정반대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으로 비교하면 파동이 남자면 입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죠. 완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찰떡같이 빛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여자더라 이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 이걸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중성, 둘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빛은 이중인격자라는 거. 이제 그거 공부해서 지금부터는 파동적인 성격을 이제 빛은 남자였다라는 걸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 이 광전 효과는 아니다, 빛은 여자다 이래놓고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니까 둘 다 맞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물질의 이중성, 그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빛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도 이중인격자였다. 그걸 살펴보는 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 광전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광전 효과는 뭐냐면, 금속판에다가 빛을 쪼여주게 되니까 금속에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헤르츠라는 천재 실험학자, 천재 실험가가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을 완벽하게, 뭐야 너 뭐 튀어나와, 완벽하게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알아낸 실험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실험 장치를 통해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냈어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고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영역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영역 그래프와 이쪽 영역 그래프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전자 1번, 전자 숫자에 대한 그래프고요. 이쪽이 2번에 대한 그래프예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이쪽 영역은 전자의 숫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이쪽 영역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거를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구분을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이 전자의 수는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했냐. 빛을 여기다 금속판이에요. 이 전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안 보인다고. 빛을 여기다 금속판에 쪼여주고 이만큼 거리를 벌려놨어요. 진공관 안에서 벌려놓으면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반대편 극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빛을 쪼였을 때 검유계를 우리가 설치해 놓고 여기에 갑자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됐죠? 근데 전자가 많이 튀어나왔다. 그럼 어떻게? 검유계 반응이 더 크게 움직일 거고, 적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적게 움직이겠죠. 바로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광전 효과에서는 빛을 쪼여줬을 때 전자들이 튀어나오죠.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여기 도착한 게 중요해요? 실험을 위해서는 도착한 게 중요하지만 광전 효과 자체는 얼마만큼 튀어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빛을 쪼여줬을 때 안 튀어나오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전자도 튀어나오면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튀어나오는 애들이 다 여기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일부는 도착하겠지만 옆으로 새어나가는 전자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줍니다.
우선은 빛을 받아서 튀어는 나왔어. 사방으로 튀어는 나와서 전자들이. 근데 여기다가 순방향으로 플러스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게 되면 전자들이 이 플러스 때문에 이렇게 도착하는 애들도 있지만 원래 새어나가던 애들, 도착은 못하고 새어나가는 애들도 이 강한 플러스 때문에 딴 데로 새나가다도 다 일로 끌려와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하나만 그릴게요. 순방향으로 전압을 높여주면 처음에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도착하면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흐르다가 전압을 이렇게 흐르는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새어나간 애들까지도 여기에 도착하기 때문에 전류가 세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전류가 일정해져. 그럼 여기는 뭐야? 이 부분부터는, 여기 이후부터는 튀어나온 애들은 다 이 전압 때문에 강력하게 끌려와서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바로 얼마만큼 전자들이 튀어나왔느냐. 그죠? 그때 약한 빛을 쪼이게 되면 전자가 요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엔 잘 안 튀어나오다가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사실 정확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잘 안 튀어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끌려오는 거야. 암만 전압을 크게 키워놔도 튀어나온 애들은 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또 늘어나진 않겠죠. 바로 이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약한 빛보다는 센 빛을 쪼이면 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요 그래프 지금 요 포인트 우리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 됐죠? 바로 요네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볼게요.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까지도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빛을 쪼여주게 되면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이쪽에 물론 새 나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튀어오는 녀석을 못 오게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아까랑 반대로 여기에 역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튀어서 자연히 이쪽으로 오는 애인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방해하죠. 그래도 얘가 이걸 이기면서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 키워크 들어오겠다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역전압, 반대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이제 튀어서 기어코 오는 애들도 이 힘에 밀려서 어떻게 돼? 도착하는 애들이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아예 못 도착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 못 도착하는 애가 이건 최대한 도착하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도착할랑 말랑 하다가 못 오는 애가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란 말이야. 그래서 전압을 역전압, 이제 반대로 여기서 선생님 이것도 여기다 그릴게요. 이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역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걸 정지 전압 혹은 저지 전압, 전하들을 저지한다 그래요. 이 정지 전압만큼 걸어줘가지고 전류가 막 도착하고 있다가 이제는 떨어져서 0이 되는 순간 이제 전자들이 하나도 못 와. 이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도착했던 그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겠다는 게 바로 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전자, 중요한 게 도착하는 전자 수를 측정하는 거긴 하지만 애시당초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게 이쪽 영역이고요. 이 반대쪽 영역 있죠. 반대쪽 영역 여기 이쪽은 저지 전압을 크게 정지 전압을 크게 해줄수록 얘가 도착을 못하니까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이겨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자에 튀어나온 애를 우리가 이제 광전효과에서 튀어나온 애를 광자를 그냥 전자 똑같아. 그냥 전자인데 광전자라고 하거든요. 이 광전자가 갖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우면 안 돼요. 우리 다 했던 거야. 지금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는 1이라니까. 1은 어떻게 구해? Fs였잖아. 그때 전기의 F는 뭐야? 어떤 전하가 놓였을 때 특수한 상황의 전기장에 Q라는 전하가 놓이면 힘을 받는다 이거죠. 거기에 S입니다. 이때 지금 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전하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요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 했어? 전이라고 얘기하자고 그랬잖아. 전이가 ES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표현했냐면 2라는 전기장이 S만큼, 이거 이제 S 대신에 사실은 뭐를 표현했냐면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하면 D였죠. 전기에서는 D. 급한 차이. 그래서 전기장이 D만큼 누적됐다. 이게 V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타내면 Q V예요. 이게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잖아. 근데 전자잖아. 전하가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의 기본 전하, 전자. 그걸 2로 나타내잖아. 그래서 이때 전압은, 자, 보세요. 전하는 2로 쓰는 거고, 요거에 2가 되겠고, 요게 그때 걸린 이 저지 전압, 그쵸? S.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새롭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째 우려먹는지 모르겠어. 아주 지겨워 미치겠어, 아주 선생님은.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 내용이거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따로 해석.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만 봤을 땐 전류예요. 그러면 약한 빛보다 센 빛이 광전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전자들이 많이 튀어나왔구나. 됐죠? 여기서 센 빛이란 건 뭐냐면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 자, 두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진동수가 큰 빛하고 작은 빛인데 진동수가 큰 빛이건 작은 빛이건 뭐 튀어나온 전자수가 똑같구나. 자, 근데 이제 이쪽 영역을 봅니다. 여기서 센 빛이건 작은 빛이건 전자들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똑같구나. 자, 여기서는 진동수가 작은 빛은 얘를 막으려면 요만큼만 전압 걸어주면 되는데 진동수가 큰 빛은 이만큼을 걸어줘야 되는구나. 진동수가 큰 빛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갖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기 전에 이건 광전효과는 선생님의 그 광쌤의 심부름 모형으로 하면은 완벽하게 끝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빛을 이제부터는 파동이 아니라 알갱이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광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 알갱이입니다. 그렇죠? 그 빛을 전자기파로 보게 되면 전자기파 이렇게 파동처럼 해서 빛이 온다 하는데 이제는 빛이 이런 알갱이들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센 빛이란 건 뭐냐면 밝은 빛인데 얘의 개수가 이 빛알갱이들이 많은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이라는 거는 진동수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무슨 색깔? 청색 계열. 진동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색 계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섞이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센 빛, 밝은 빛은 빛 알갱이가 많은 거고 진동수가 큰 빛은 파란 색깔. 뭐 더 크면 뭐 엑스레이까지도 가지만 감마레이까지 가지만 우리 그냥 가시광선 영역에서 해결하면 진동수가 크면 파란 색깔 빛, 진동수가 작으면 빨간 색깔 빛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거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빛의 파동 이론의 한계부터 해가지고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이제는 센 빛이고 뭐 이거 해가지고 진동수가 큰 빛이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선생님 표현을 할게요. 자, 두 가지 실험입니다. 빨간 빛이에요. 똑같은 빨간 빛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진동수와 같은 빛이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어두운 빛이 있고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럼 어두운 빛은 이거는 뭐야? 빛 알갱이가 적은 거야. 이거는 밝은 빛은 빛 알갱이가 많은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만 비교해봐요. 빨간 빛이란 건 변함없죠. 근데 어두울 때 밝을 때랑 어떻든 간에 광전 효과가 안 났다는 얘기는 어둡고 밝은 거는 무슨 얘기? 광전 효과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파란빛인데 어두운 파란빛, 밝은 파란빛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진동수가 작은 빛이고 요 둘은 진동수가 큰 빛이 되겠지. 어떻든 간에 파란빛인데 어둡고 밝은 거 요거 바꿔줬지. 광전 효과가 둘 다 일어나. 그럼 어둡고 밝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광전 효과랑 없다란 얘기야.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보자. 빨간빛과 파란빛은 어떻게? 빨간빛은 광전효과 안 일어나고 파란빛은 광전효과 일어나지. 그래서 요거랑만 관련이 있구나. 즉 광전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밝기, 즉 빛알갱이 수, 이 빛알갱이 수, 그러니까 광자의 수와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빛의 진동수와만 관련이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가 벌써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공부할 때, 트랜지스터 할 때 다이오드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PN 접합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합면 있으면 뭐 P형이고 N형 P형을 먼저 써볼게요. N형 P형이라 그러면 여기 원자적으로 그리게 되면 N형에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전도띠에 이제 잉여 전다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형 같은 경우는 원자과 띠에 양공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여기 있는 전도띠에서 원자과 띠로 전이할 때 이걸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요 떨어지는 전이만큼 요 차이만큼 뭐 하 F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 여기서 이 프랑크 상수는 하거든. 요 하가 프랑크 상수인데 얘는 상수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빛 에너지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진동수랑만 관련이 있다는 얘기. 이게 이 얘기야 사실. 지금 보면 빛의 색이랑 빛의 밝기랑은 관련이 없고 오로지 그러니까 광자수랑 관련이 없고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다. 이거를 표현한 게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퀄 해주면은 상수 하나 때려 넣어줘야 되잖아. 항상 이걸 맞춰주는. 그게 플랑크 상수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게 순서가 바뀐 거지. 이거를 먼저 그냥 외워놓고 나서 광전 효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전 효과를 통해서 이거를 주장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왜 빛의 파동과 입자성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입자와 파동은 완전 정반대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빛을 파동으로 생각했다고. 아, 그도 그럴 게 영의 뭐 저기 회절 간섭 실험이 다 빛의 파동성이야. 보강 간섭하고 이거 했잖아. 이게 뭐 슬릿 이렇게 있을 때 징그러워. 여기 보면 여기서 파동 이렇게 나가고 빛이 나가고 여기도 빛이 나가서 보강이면 여기 막 밝아지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거 했단 말이야. 이건 파동 아니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입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간 빛은 직진해서 여기만 진해지고 여기서 나간 빛은 여기만 진해져야 되는데 이런 빛이 간섭 효과가 났다는 것은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건데 광전 효과에서는 이게 빛의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 왜냐면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빰빰빰 빰빰빰 지울 때 조금 기분이 좋아요. 사사사사사 이런 소리. 사사사사. 옛날에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 국민학교죠. 자 어떻든 간에 봐봐요.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세기가 세져도 광전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빛의 세기하고 관련 없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오래 비춰도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오래 비추는 광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빛의 세기하고 오래 비추는 건 전혀 광전 효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금속의 전자들이 있죠. 이게 빛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들이 그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는 거야. 에너지를 받아서 그만큼 튀어나오는 거거든. 이해가죠? 그런데 봐봐요. 얘를 선생님이 파동으로 그리게 되면 파동으로 그렸어요. 파동이 쭉 오다 보면 얘가 쉽게 말하면 빛의 세기라는 건 파동에서 진폭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럼 진폭도 에너지야. 그럼 진폭이 크게 되면 밝은 빛이라고 하면 얘는 이거 먹고 튀어나가야 돼. 암만 밝게 해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오래 걸리면 지금 이 진폭이 커도 얘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튀어나온다고 해봐. 그런데 얘가 계속 누적되면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죠. 먹고 하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 되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암만 지금 진동수가 작은 빛, 빨간 빛은 얘를 뭐 계속 쬐어줘도 절대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파란 빛은요. 어둡더라 하더라도 밝지 않더라도 쪼여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빛이 파동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누적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알갱이라는 거야. 알갱이. 그래가지고 이 알갱이가 들어왔을 때 우연치 않게 이 알갱이가 얘가 먹었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작은 빛이면 먹어도 얘가 못 튀어나오지만 진동수 큰 빛이면 먹잖아? 먹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진동수 큰 거는 먹기만 하면 튀어나온다. 먹으면 튀어나온다. 오래 기다리고 자시고 없어. 그냥 먹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파동적인 성질과 이 지금 입자적인 성질이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빛을 파동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영의 간섭 실험은 다 파동적인 그 증명 실험이었잖아. 근데 광전 효과는 전혀 얘의 성질이 아니고 이런 성질이 나온다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광전 효과를 통해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결론 보세요. 빛은 오로지 진동수, 진동수에만 관련 있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오로지 진폭에는 관련이 없고 진폭은 관련 없죠. 왜냐하면 파동이 아니니까 진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오로지 진동수에만 관련 있는 에너지 알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이 진동수를 우리가 빛의 속도로 하게 되면 빛의 속도는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느냐 이거니까 이 진동수를 요거 우리가 파장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 진동수 대신 이거 대입해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래서 결론은 빛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파동적인 성질에 대한 실험을 하면 파동적인 성질이 나오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트하면 남성 호르몬 나오고 여성 호르몬 테스트하면 여성 호르몬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지. 둘 다 맞기 때문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요 내용인데, 요거는 광쌤의 심부름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만 잘 이해하면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심부름 값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 광전 효과 쉬운 거는 진폭이니 이런 게 없고 오로지 진동수, 빛의 색깔에만 관련이 있다 그랬죠. 색깔이 크면, 그러니까 파란색 쪽이면 무조건 그거 받으면 튀어나가는 거고, 빨간색이면 뭘 해도 안 튀어나온다는 거야. 빛의 R을 많이 하던 뭐 밝기를 뭐 조정하던 안 돼.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광쌤의 심부름 모형인데요. 잘 봐요. 빛을 우리가 광자라 그랬죠. 이거를 부모님이라고 하세요.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 보이잖아. 남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지 마.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전자 있죠.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걸 광전자라고 해요. 빛 받아서 튀어나온 전자를.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빛의 진동수 있죠.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바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심부름 값이에요. 그리고 금속의 이함수라고 있어요. 이 함수는 물건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그러면 모든 게 쉽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있죠. 튀어나온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의 용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봐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심부름 값을 줘. F를 주는 거야. 이 F를 주는 거야. F를 주는데 예를 들어 꽃등심을 사와라고 심부름을 시켰어. 그게 일함수야. 물건 값은 꽃등심을 사라고 했는데 돈은 100원을 줬어. F가 현저하게 물건 값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주면 여러분 출발합니까? 거기 다녀와가지고 엄마가 100원 줬는데요. 꽃등심 살 수 있나요? 이 바보지. 애시 당초 100원 받고는 꽃등심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심부름을 안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면, 심부름 값을 적게 주면 전자들 튀어나가지 않는다. 광전 효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짓을 다 해봐. 자, 무슨 얘기냐?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많아. 옆집에도 우리 애한테도 100원 줘보고 꽃등심 사온지 한번 봅시다. 뒷집 엄마도 우리 꽃등심 사올 수 있는지 봅시다. 다 100원 주면서. 이게 뭐예요? 빛의 알갱이 수가 많으니까 밝은 빛을 쪼여줘도 뭐 심부름 값을 적게 주면 광전 효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을 줘야지. 돈을 지금 턱없이 부족하게 주고 뭐 심부름 많이 시키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뻘짓하는 거야. 돈을 적게 주고 빨간빛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빛의 밝기를 어둡게 밝게, 다 뻘짓이라는 얘기야. 광전 효과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봐보세요. 돈을 충분히 줘요. 껌 한 통 사와 하면서 10만 원 줬어. 그리고 남는 돈 너 가져. 어떻게 돼? 바로 단육했으면서 바로 튀어나가지. 그게 광전 효과야. 그래서 색깔을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건 색깔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동수가 큰 빛을 쏘여주게 되면 바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야. 이건 뭐 지체할 필요가 없지. 껌 사고 나면 1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껌 1,000원짜리 하나 사면 나머지 99,000원은 내 돈인데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동수만 크면, 심부름 값만 충분히 주면 광전 효과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빛의 양이 많아졌어. 옆집 부모, 뒷집 부모, 앞집 부모 다 10만 원씩 주면서 껌 사오면 어떻게 돼? 받은 애들은 다 튀어나가지. 광전 효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빛이 어두워졌어. 튀어나가긴 튀어나가지만 한 명이 시켰으면 그 한 명만 어떻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즉 충분한 돈을 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빛의 세기가 세다. 즉 밝다 그러면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심부름 가는 애들도 많아지는 거야.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광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 얘기하는 거야.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적으면 그래도 심부름 가는 애가 있지 적게 튀어나간다 이거지. 됐죠? 그럼 보세요. 물건값이 W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와. 그럼 봐봐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광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 했어? 부모님의 심부름 값이야. 심부름 값을 이만큼 줬어. 선생님이 조금 지우고 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심부름 값을 이만큼 주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 값이 이만큼이야. 그럼 나머지는 내 용돈. 이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야. 그럼 봐봐. 그냥 공식 만들면 되는 거야. 내 광전자, 내 용돈은 어떻게 돼? 부모님이 준 심부름 값에서 물건 값을 빼면 나머지 그 돈이 내 용돈이다. 이거잖아. 이게 무슨 공식이냐고. 이게 무슨 공식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내 돈이란 거, 내 용돈이란 것은 부모님이 준 돈에서, 부모님이 준 이 에너지에서 어떻게? 물건 값을 에너지, 일함수, 물건 값을 뺀 나머지만큼이 내 돈이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일함수를 갖다가 이것도 에너지로 표현하면
F로 표현할 수 있어. 다 똑같이. 그치? 그런데 요게 물건값을 요거 F0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원래 부모님이 준 돈에서 물건값을 빼준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이건 파동 형식으로 만들어요. 되겠죠?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심부름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F0라는 게 물건값이에요. 이 F0보다 작은 거 주잖아요. 그쵸? 돈을 적게 주면 어떻게 돼? 광전효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아니, 돈을 안 주고 나서 심부름 갖다 오라면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물건값 이상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해. 이게 물건값이거든. 그래서 물건값 이상을 주기 시작하면 이만큼 물건값에서 어떻게? 물건값이 아니고 이만큼 심부름값에서 물건값을 뺀 나머지만큼이 여러분의 용돈이 된다.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가 어렵냐고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전효과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도 심부름 모델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광전효과를 해석해 볼게요. 부모님의 심부름 값을 많이 주면 빚이 약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그렇지. 심부름 시키는 부모의 수가 많던 적던 어두워도 광전자 심부름 가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빚을 비춰야 물건값 이상의 돈을 줘야 여러분들이 심부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전자 방출. 아무 얘기 아니죠? 세 번째,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심부름 값을 많이 줄수록 물건을 사고 난 내 용돈은 커진다 이거야.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커진다. 빛의 밝기가 증가하면 튀어나오는 광전수가 많아져. 자, 이거는 이 전제 조건은 뭐야? 우선은 물건값 이하로 주면 안 돼. 물건값 이상을 줘서 심부름은 간다고 했을 때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심부름 가는 애들도 많아진다. 여러분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집에 친구도 있고 다양한 부모님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도 많이 살잖아. 그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그 입자로 옛다 하고 자식한테 심부름 값을 주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른 집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심부름 값 주고 여기도 심부름 주고 여기도 이 전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가 주는 거 얘가 받았다고 하면 즉 1대1 충돌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받았으면 이 충분한 심부름값을 줘서 튀어나갈 수 있는 걸 받으면 걔는 간다는 얘기야. 못 받으면 못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대1 충돌로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따라서 빛을 비추는 즉시 전자가 튀어나온다. 누적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야. 심부름값 이상이 되면 봐봐요. 심부름값 이상을 그러니까 물건값 이상의 심부름값을 주면 받자마자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간다고. 근데 심부름값보다 적은 돈을 주면 받아도 못 간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아직도 여기 있니? 이러는데 어떻게 가냐고. 10만 원 아니지. 1,000원 주고 꽃등심 사오라는데 어떻게 사와? 믹서기로 갈아서 받아와야 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갈 수 없는 거야. 오래 기다려도 빛을 오래 쬐어줘도 광전효과가 안 일어난다? 적은 돈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 누적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다려 보이? 못 간다 이거야. 못 간다. 심부름 못 가요. 예. 말이 되시는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이 얘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광전효과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특히 문제 풀 때 여러분 이게 헷갈리거든. 빛의 밝기와 빛의 색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심부름 모델로 설명했으니까 처음에 이걸로 적용하다 보면 문제는 광전효과 문제는 너무 쉬워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잘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